안녕하세요. 토마토 토익 RC 강사 이규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 오프라인 학생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날씨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감기 걸린 학생들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꼭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10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자마자 여러분 1순위는 분명 복이라는 거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복이 보니까 대명사의 격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었고요. 문제를 보면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대격이니까 자리를 봤으니까 뒤에 동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는 뭐가 주어가 들어가서 주격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물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당연히 그냥 주어가 들어가는 패턴이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대명사 문제가 격문제가 간혹가다 어렵게도 나오기 때문에 확인은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요. 우선 이 문제 포인트를 맞춰서 가면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근데 앞에 뒤에 주어가 올 수 있나? 요건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면서 여기 동사는 이제 삼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 이런 형태로 꼴을 수식할 수 있는 꼴이 되는지 확인을 했으면 제일 좋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니까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뒤에 앞에 명사가 지금 이렇게 더 work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면 밑줄 쳐놓고 지금 동사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얘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주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대명사 문제는 그죠? 강조적으로 쓰이는 셀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주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하는 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가 얘가 된다고 했으면 셀프가 정답으로 놓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소유 대명사 있죠. his가 소유격도 되지만 소유 대명사도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his에다가 명사까지 붙어있는 꼴을 합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해석이 반드시 되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단순하게 그가 했던 작업이라는 말 때문에 쉬웠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다른 문제 다음에 나올 때는 혹시 모르니까 소유대명사는 좀 조심해 주셔야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한 10번이나 아니 10번은 조금 적겠지만 한 2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조심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단어 immensely 엄청나게라는 부사 있죠. 얘가 이제 다음 시험에서 정답으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사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잡아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 보면 당연히 희가 정답이 맞았겠고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보기가 전치사랑 등위 접속사랑 섞여 있는 타입의 문제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보면 이 or 하면 either A or B, and 하면 both A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딱 해봐요. 근데 앞에 보니까 7하고 12하고 숫자가 보이죠? 그래서 아마 눈치채셨겠습니다만 between A, B, and B 형태죠. 그래서 정답은 단순하게 and가 정답. 근데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 질문하는 거 보면 쌤 여기는 H가 들어가서 이상했어요 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7살에서 12살까지의 그런 나이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7 해놓고 7 ages and 12 ages 이렇게 하면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쓴 거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이런 꼴이 나오더라도 between이 나오면 between A and B 형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다.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103번 가보도록 하죠. 103번은 단순한 자리 문제, 어형 문제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뒤만 보면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전치사 있죠. 포인트가 바로 보여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도 오지만 뭐 올 수 있어요? 동명사도 오죠. 그래서 동사의 ing 꼴. 문제를 보면 항상 꼭 같이 내주는 편이죠. 그래야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 보일 때는 무조건 목적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물론 동명사에 온 동사가 이형식 동사라면 보어가 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목적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줄 뒤만 보면 되는데 밑줄 뒤에 온 게 없죠. 뒤에 전치사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명사는 될 수 없구나 해서 정답은 D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이제 기본적인 타입이지만 꼭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매달 나오니까 좀 확인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104번 가볼게요. 어휘 문제예요. 여기서는 이제 most, more than, longest 이렇게 해가지고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판단했을 때 빌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현대식 빌딩, 가장 긴 빌딩, 가장 폭넓은 빌딩, 가장 오래된 빌딩 이렇게 되죠. 말이 다 되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확인이 안 돼요. 문장이 짧으니까 괜찮긴 합니다만 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석을 정확히 해서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굳이 1900년대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1905년에 설립이 됐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겠어?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야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올디스트를 선택. 그러니까 건물 나왔다고 해서 가장 긴 빌딩이야 뭐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문맥의 포인트를 꼭 잡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원 오브 더 복수명사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 오브 더 복수명사 패턴이에요. 그래서 명사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 오브 더 다음에 이제 최상급 복수명사 패턴이에요. 그래서 최상급이 오고 복수명사가 오는 패턴까지도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세트로 이제 많이 보이기 때문에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05번 가봅니다. 지금 105번은 보기가 조금 이제 대명사 타입의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이 뭐였냐면 관사 더였어요. 저희 오프라인 학생들도 보면 관사를 보통 이렇게 그냥 쑥 하고 넘어가다가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관사가 포인트예요, 관사. 그러니까 관사가 나왔기 때문에 관사 뒤에 부사가 왔죠. 부사는 얘는 없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대신 관사 뒤에 대시 과연 올 수 있습니까?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 지우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건 뭐밖에 없어요. 원스밖에 안 되는구나 판단해서 이거는 보자마자 정답이 원스가 정답.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실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놓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덩어리를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보어로 명사가 오면서 이렇게 끊어졌고 얘는 뒤에서 수식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좀 잡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해서 풀었다고 치면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지금 명사가 오죠. 그러면 주어랑 동격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멤버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답은 역시 D, 원스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또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건 쉬운 거긴 하지만 be allowed to죠.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있으면 좋기 때문에 한번 강조 한번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정답 확인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106번이에요. 106번은 별표.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여러분이 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잘 모르시면 그냥 막연하게 해석을 하면 되긴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정답이 while인데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학생들 물어보면 해석을 해서 보통 맞추기는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여러분도 정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해석을 해주시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구조를 보잖아요. 그러면 know that 해놓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전면구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전면구니까 이게 부사 정답에서 D번 했는데 해석을 해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는 좀 구조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D를 써서는 안 됐던 형태야. 이게 뭔지 이제 바로 설명드리면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while이 접속사가 오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축약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어 지우고 동사에다 뭐만 씌워줘요? ing만 씌워줘요. 그래서 나머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while 다음에 ing가 올 수 있어요. 뭐뭐 하는 동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while 다음에 만약에 문장이 있잖아요. 수동태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비동사 다음에 pp 왔겠죠. 이렇게 되면 주어 지우고 비동사의 ing라서 being pp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being이 생략된단 말이죠. being이 뭐 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while 뒤에 이렇게 pp도 와요. 대부분의 부사절 접속사는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분사구문편 있죠. 분사구문편이나 부사절 축소편을 축약형 형태를 보시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꼭 확인해 주세요. 제가 좀 칸이 모자라서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보면 포인트가 뭐냐면 while 다음에 분명히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쌤 ing도 올 수 있고 뭐도 올 수 있다? pp도 올 수 있는 게 맞아. 여기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문장이 it is 이렇게 주어가 오고 나서 비동사 오고 전면구가 올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it is 다음에 in the room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방 안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축약하면 지우고 얘도 뭐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being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그것은 방 안에 있다 말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being을 뭐예요? 생략하면 부사절 접속사 뒤에 뭐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전명구가 올 수 있어요. 부사절 접속사 뒤에 뭐 올 수 있다고요? 전명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 예문 단적으로 들으면 while 다음에 원래 he is on duty야. 이게 뭐냐면 그가 on duty가 근무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돼요. 근데 주어 지우고 비동사에 ing 하면 being 되잖아요. 지우면 while on duty. 이거는 흔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따볼게요. while on duty. 한 번 더 해볼까요? while on duty. 그죠? 근무 중이라는 표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while 다음에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아니면 거기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말을 묶어서 볼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겠죠. 부사절 접속사가 A, B, C 세 개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넣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해석하면서 느꼈겠지만 너는 뭐야? 보호 장비를 at all time 항상 뭐야? 어디에서 스쿼시 코트에 있는 동안에는 착용해야만 이렇게 된 거라서 전이나 since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while이 될 수밖에 없었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것만 좀 잡아주시고 시험에 또 나오는 포인트는 프로텍티브 기어예요. 여기에 ing 쓰냐 ed 쓰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건 그대로 암기해주세요. 보호장비. 보호장비는 프로텍티브 기어다. 그리고 한 문제 더 하면 at all times에 요거 times에 s 쓰냐 안 쓰냐인데 얘는 항상 s가 있어야 돼요. 항상이란 뜻으로 항상 s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07번 가보도록 하죠. 단순한 어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count, deal, gather, disclose 해가지고 해석해서 풀어주면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 이제 간혹가다 그런 것도 봐주시면 좋아요. 혹시 얘네가 자동사가 되나? 그래서 동사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타로 생각해 주시면 제일 깔끔하게 풀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거기에 특화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은 않겠습니다만 항상 확인을 해주면 좋다. 물론 여기서도 지금 count 같은 경우는 count on 이런 표현이 있고 deal 하면 생각나는 건 with가 있죠. gather도 일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사가 다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뒤에 여러분들이 how가 보이시죠? how가 접속사인데 지금 동사 뒤에 온 꼴이죠. 그러면 얘가 how 이게 전체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절이라고 해요. 목적어가 명사니까. 그래서 목적어를 갖는 동사, 삼형식 동사에서 포인트를 두고 판단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 같은 경우 deal 같은 경우는 거의 일형식 외에는 안 쓰기 때문에 빼고요. A, C, D 중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count도 거의 count on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저 같은 경우 문제 풀 때 보면 이 C하고 아마 D 중에서 포인트를 두고 바로 확인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해석해서 푸는 타입이었어요. gather는 뭐예요? 모으는 거고 disclose는 클로즈가 닫는 건데 디스클로즈니까 여는 거잖아. 공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회사 UAS 바이오라는 회사는 결코 뭐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으지 않을 거야, 공개하지 않을 거야. 근데 뒤에 뭐야? How many people 이런 내용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레이오프가 이거 알아두셔야 돼. 해고되는 거예요. 해고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가 맞겠죠. 정답은 당연히 disclose가 정답.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형태였어요. 뭐 할 때까지? 네, 구조조정 작업이 뭐야?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됐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힌트로 하나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보면 not until 구문이에요. not이 나오고 나서 뭐뭐뭐뭐로 until.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 뭐뭐 아니다. 패턴. 여기서는 물론 never로 포인트를 줬지만 이렇게 not하고 묶이는 형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도 최근에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until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8번 가보도록 하죠. 명사 어휘 문제네요. 그래서 이벤트는 행사고요. venue는 그렇죠. 장소예요. 장소. 행사 같은 데 열리는 장소 있잖아요. 페스티벌은 페스티벌이고 퍼포먼스는 그죠. 공연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기계 같은 경우는 뭐라고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성능. 이제 사람한테는 이제 직원들의 성과, 뭐 이런 업무 성과 이런 거 할 때 쓰는 단어고도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가면 되는데 고마웠던 게 the most popular 다음에 포인트. 그 앞에 뭐 있어요? 이제 아까 앞 문제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한번 했던 부분이죠. 비동사 뒤에 보어로 명사가 왔어. 그럼 주어랑 뭐란 얘기예요? 동격. 그래서 여기서는 힌트가 아레나였어. 아레나가 경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 이렇게 축구 경기장도 무슨 퓨마 아레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장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정답은 venue 해서 정답은 B. 이렇게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로 명사 오는 패턴은 좀 꼭 좀 이제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09번은 별표.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근데 여기서는 조금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대명사 있고 접속사가 여러 개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항상 접속사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는데요. 그러려면 뭘 봐요? 그렇죠. 동사 수예요. 항상 동사는 뭐 봐? 접속사보다 몇 개가 많아? 한 개가 많아요. 그래서 동사 수에서 뭐를 빼면 접속사의 수를 빼면 몇 개다? 하나다. 이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면서 동사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수도 세고 접속사 수도 세고. 여기 지금 동사가 뭐가 있어요? can be reached라는 동사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you think 있고 is 있죠. 동사가 우선 3개나 있어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접속사가 정답이니까 anything은 답이 될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if, that, whichever 중에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you think를 가로 열고 가로 닫아서 이거를 지워야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말할 때 보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툭툭 던지는 거죠. 내 생각엔 뭐 I believe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I think나 아니면 뭐 I believe 이런 거 아니면 I guess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덩어리째 삽입돼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고 보면 구조가 보여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동사가 왔구나라고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패턴이었어요. 근데 요거 딱 보면서 이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컴마 보이시죠? that은요 접속사로 쓰일 때 컴마 뒤에 무조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배제.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if는 접속사로 쓰일 때 뒤에 무조건 주어 동사로 다 완전하게 와야 해요. 그럼 주어 없이 비동사가 왔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는. 이렇게 해서 다 배제돼서 정답은 그냥 whichever가 정답 이렇게 되는 형태였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봤냐 못 봤냐 이게 되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전엔 토익에서 이런 걸 안 다뤘는데 근래에 지금 나왔었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금 공부한 학생 같은 경우는 쌤 whichever가 저기에 어떻게 들어가요? 명사절인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whichever나 whatever 같은 거 있잖아요. 얘네가 보통 명사절인 건 맞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건 아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사절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 생각에 뭐야? 어떤 것이 좀 더 편리하던지 간에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서 들어가 주시면 됐던 형태입니다. 조금은 난이도가 높았지만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은 형태예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110번은 보면 단순하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좀 익숙한 것들이 많죠. 보면 in addition to도 있고 in order to도 있고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encourage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동사가 있으니까 뭐다라는 생각을 했어야죠. 원형이잖아요. 우선 so as는 배제. 여러분 so as 잘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문제는 항상 문제 풀 때는 내가 모르는 건 빼고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배제하고. 그러면 in addition to인데 우리 학생 오답률이 in addition to가 항상 높아요. 맨날. 왜? to로 끝나니까. 근데 얘는 전치사예요. 뭐뭐뿐만 아니라는 뜻의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라서 뒤에 동사가 올 수 없어요. 정답은 C 아니면 D예요. 왜? in order to. whether도 명사절 접속사긴 한 축약하면 그래서 whether to do 이렇게 돼요. 정답은 C 아니면 D구나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형태였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당연히 C로 나와요. 물론 여기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면 C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니까.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공한다. 무료 멤버십을 제공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직원들의 건강을 건강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정답은 그냥 C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왜 D는 안 되죠? 이게 궁금하잖아요. 웨더 같은 경우 내가 뭐라고 그랬죠? 명사절이라고 했죠. 이미 문장 구조가 여기서 끝난 상태였잖아요. 이렇게 어퍼가 여기서는 단순 이제 삼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문제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명사가 또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접속사도 분명히 품사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것들은 반드시 패턴으로 좀 구분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 뒤이어서 파트 6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메일이었어요. 항상 지문 종류는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6는 어차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은 필수예요. 무슨 협회에 환영한다고 한 거 내용이었고, 들어가면서 뭐예요? HSPA에 뭐 조인해줘서 고맙다. 이제 여기 이제 가입해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맙게도 이제 31번이 바로 첫 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가버리면 자리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네들은 보통 이제 대절을 취하잖아요. 대절이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no that 해가지고 이제 푸니가 대절 이하에 대해서 기억해 주세요. 이걸 훨씬 더 많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답이 확인이 돼버렸네요. 여러분 잘 확인했겠습니다만 보자마자 요거는 이렇게 컴마로 삽입돼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 버리고 봤으면 여러분이 잘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제 뭐야? 이거 비즈니스 하면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면서 들어갔었죠. 확인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뒤에는 뭐 없어도 문장이 완전해요. 근데 이미 접속사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몇 개가 돼야 돼? 그죠, 2개가 돼야지. 그러니까 동사 하나는 이미 여기서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된다? 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보기 중에서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D번밖에 없는 거죠. 명령문으로. 솔직히 예상했던 그대로 정답이 확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32번 하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나왔는지 보면 이제 앞에 보면 너의 비즈니스는 뭐야? 우리 온라인 명부에서 어때? 뭐 하고 싶다? 게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는데 우리는 요청드립니다. 너는 뭐 해야만 한다? 확인해야만 한다. 뭐에 대해서? 주소하고 연락처가 correct, 올바른지, 제대로 돼 있는지 어디야? 뭐 함으로써? 구독자 페이지로 감으로써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보기를 안 봐도 내용 파악이 돼버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답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으로밖에 안 됐겠네요.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하는 게 이미 보기를 보면서 들어갔었기 때문에 좀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33번이에요. 33번은 바로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 안 읽었잖아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여기에서 단락이 새로 시작되면 저기부터 읽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뭐야? 너의 사업이 뭐야? 포함되지 어때요? 포함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뭐라? indicate, 명시해 주세요. 너의 뭐. 그러니까 indicate라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뭐를 표시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원한다, 안 원한다를 표시해 이렇게 됐죠. 여기에 쓰는 명사가 뭐냐의 포인트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discretion 우리가 재량이란 뜻이고 advantage는 이점, recognition은 인정이잖아요. 인정. 그 다음에 preference는 선호니까. 이미 indication이라는 단어하고 preference는 짝꿍처럼 엄청 잘 어울려요. 그래서 선호하는 거, 원하는 바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였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될 수 있었던 형태다라고 마무리하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삽입 문제였어요. 앞문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여기 우리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나는 뭐야? 너를 환영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너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이걸 환영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얘기 한 상태예요. 결국엔 지금 인사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형태. 너는 뭐 해야만 한다? 어때요? 이게 현존하는 인터넷 계좌를 이용할지 결정. 이 얘기는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 인사 부분이잖아. 그 다음에 나는 환영한다. any comment.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멘트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뭔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네가 좀 어떤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줘.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은 애매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너에게 뭐야? sent, 보냈다는 얘기죠. 뭐를? 네? 요청했던 정보를 보냈다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오케이? D번, we are also라는 단어를 쓸 거면 앞에 거하고 분명히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인사했죠. 너 환영한다고 얘기했었고, 또한 excited. 흥분된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좋게 생각한다. 뭐에 대해서? 기회. 어떤 기회? 너와 함께, 너네와 함께 같이 일할 수 있게 될 기회에 대해서 되게 기쁘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D번이 가장 적합하구나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네요. 아마 여러분 문제 푸시면서 지문 맥락에서 맨 마지막이다 보면서 많이다 보니까 인사 다음에 나오는 포인트와 연관지었으면 좀 정답이 쉽게 판단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갑니다. 인포메이션이에요. 이제 인포메이션은 정보 전달이라서 약간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도 해석을 하면서 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final claim이라는 건 말 그대로 클레임 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플레인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되거나 분실된 짐에 대해서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작성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삽입이니까. 근데 우리 앞문장 읽었잖아요. 근데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양식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너는 뭐야? 입력했다 커멘트를 요청서에다가. 요게 순간적으로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뭘로 쳤냐면 시제예요. 여기서는 분명 일종의 공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너는 이미 지금 입력했다, 커멘트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하고는 될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it may, then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어디에서 baggage claim, 그러니까 우리가 저 공항 가면 제 짐 같은 거 찾을 수 있는 컨베이어 벨트 도는 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baggage claim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때 픽업할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는데 요것 또한 지금 말이 안 되죠. 분실된 거에 대해서 지금 클레임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고, first section, 첫 번째 섹션에서 이런 말 괜찮나요? 분명히 양식 작성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섹션에서 정확하게 잃어버린 짐에 대해 설명해 주라. 괜찮죠. 분명히 괜찮았을 거라고 보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차트가 없는데 차트를 사용해 주세요. 뭐야? 프로세스 로케이션을 추적하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었던, 정답이 C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바로 가보면 this will 하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 양식 작성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돕는다. in 다음에 ing예요. assist 다음에 in ing.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너의 가방을 뭐야? 좀 더 빠르게 뭐 하겠어요? 찾다지. 그래서 찾는다의 정답일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데 포지션은 위치시키는 거잖아요. 로케이트도 위치시키는 거고. 서브밋은 제출하는 거고, 랭크는 등급을 매기는, 답이 없네? 이럴 순간적으로 그랬죠. 근데 로케이트라는 단어가 find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찾다 하면 locate. 정답은 B번이. 예전에는 파트 7에서 동의어 문제로도 출제됐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꼭 잡아주셔야 되는 형태예요. locate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locate가 맞았던 형태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7번을 가면서 이제 쭉 들어가 보면 우리는 진심으로 불편함을 드려서 사과드린다고 그죠. cost, 야기된, 지연에 의해서 야기된.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란 얘기죠. 너의 뭐를 돌려줘? 짐이잖아요, 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예. 이너 타임리메이랑 시기적절하게죠.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빨리 너한테 반납했으면 좋겠다. 네 짐을. 그래서 짐이 될 수 있는 티켓, 보고서, 아니면 지불, 포지션이라는 건 소지품, 소유물이란 얘기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포지션이 가장 적합했던 형태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네요. 자, 그 다음 38번인데 38번이 조금 여러분한테는 좀 당황스러울 만한 문제였을 거예요. 보시면 맨 앞에 접속사가 들어가는 건 확실한 상태. 그리고 나서 네가 어떤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거 우리가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봤는데 if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nless를 넣으려고 봤는데 unless는 의미가 아니라면이니까 반대가 되어버리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what을 쓰다니 whether하고 what은 명사절이거든요. 명사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딱 봤으면 포인트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서 어때? 이렇게 나오고 명령문이니까 부사절만 돼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슈드인데 슈드는 뭐지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정법 미래예요. 뭐라고요? 가정법 미래. 그래서 if 나오고요. 주어 다음에 슈드 동사 원형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제 쓰는 거냐면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시면 뭐뭐 해주세요 할 때 그때 쓰는 게 가정법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치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도치해. 이대로 썼으면 쉽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도치되면 어떻게 되냐면 if를 지우고요. should가 앞으로 가요. 그래서 should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인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가정법을 안 배운 학생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간단하게만 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장 안에서 이제 이렇게 should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처럼 만약에 뭐뭐 한다면처럼 그냥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당연히 그냥 should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만 다음에 이런 거 나올 때 꼭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should가 맨 앞에 나오더라도 뭐처럼 if처럼만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뒤이어서 파트 7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단일 지문에서는 광고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used car, 아마 제목은 보면서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독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아, 이거 중고차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 확인 문제 이런 거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가요. 그러면 suggest 나오죠. suggest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 추론 문제 아니면 사실관계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기를 읽고 가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지문이 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지문 보고 보기를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기부터 보는 게 여러분한테는 나중에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야? 사고 뒤에 뭐야? 수리가 되었다. 그 다음에 연료 효율적이다. 주인이 몇 명이다? 3명이다. 그 다음에 어때요? 고객의 장소로 배달해 준다. 원래 이제 탁송해 준다고 얘기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좀 최대한 기억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읽다 보면 그 포인트에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딱 나왔으면 아, 원 오너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3명이라고 했는데 라고 포인트는 판단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컬러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야? 처음 새 것처럼 보인다. 타이어 뭐야? 2달 전에 교체. 그 다음에 명백하게 파워, 이코노미 뭐라고요? 이코노미. 이코노미가 우리가 말하는 경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절약과 관련된 그 이코노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5단 여기 매뉴얼 있죠. 여러분 매뉴얼이 그냥 설명서에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오토하고 스틱 있죠. 그 스틱을 매뉴얼이라 해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5단 기어를 가진 경제적인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거 하나 있었죠. 연료 효율적인 거. 그래서 정답은 B번이 정답.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칠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이 여기는 분명히 아닌 거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고 했다는 얘기 뭐 물론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확률적으로 좀 낮아 보여요. 어쨌든 하나하나 매칭해서 하면 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가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키워드 잡는 연습을 위해서라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낮추는 문제가 나와버렸죠. 이것도 그러면 보기부터 보고 들어간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위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물었고요. 이건 뭐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급하게 풀다 보면 지문 전체를 통틀어서 낮추는 문제처럼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 포인트는 분명히 회사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established company라는 건 확고히 자리를 잡은 회사. 그러니까 회사가 좀 중견기업 있죠. 좀 10년 이상 됐거나 뭐 이렇게 제가 그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오래된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뭐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보장해 준다고 그러죠. 보증해 준다고. 근데 특정 기간 동안 이제 평생은 아닌가 봐요. 그 다음에 뭐였나? 수리한다라는 말 보이세요? 모든 중고차를 수리한대요. 그렇죠? 네. 자동차 판매회사 같았는데 근데 이제 판매회사가 그런 걸 끼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보기에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뭐만 해주시면 돼요? 매칭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이 사이트 주소 보니까 아 확실히 갖고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30년 된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몇 년 됐다? 30년 됐다. 그리고 6개월짜리 뭐 해준다? 워런티 준다. 그죠? 그래서 포인트가 명확하게 선택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상했던 대로 D번이 틀린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문 자체가 쉽고 짧고 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문제를 풀 때 이 부분 있죠? 아까 이 부분 신경 쓰라고 했던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꼭 좀 잘 마무리하기를 강조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중 지문이에요. 브로셔하고 이메일이에요. 무슨 여행사 관련된 형태의 상품인 것 같아. 그래서 여행 상품별로 이렇게 표에서 이렇게 양식별로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 뒤에 나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 같은 거는 절대적이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됐을 거라고 보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76번. 무슨 투어나예요? 근데 뭐야? 가이드와 함께. 그래서 가이드와 함께하는 투어는 뭐지? 그럼 여러분 아까 혹시 양식을 간단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이드 얘기를 해요. 다 가이드 없다, 없다, 가이드 있다고 한 것 같아요. 워싱턴 DC네요. 근데 가이드가 하나 또 몬트리올도 가이드가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다 없는 거 2개 정답이 C였네요. 그렇죠? 왜? 올 투어는 답이 될 수 없었잖아요.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ll이라는 단어 아니면 only라는 단어 이런 거 있죠. 파트 7 할 때는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all of the tour에 대해서 알맞는 거 찾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를 말한 게 아니라 여행 상품권의 모든 거. 그럼 푸는 방식은 분명히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키워드 잡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domestic airfare. 그래서 국내 항공료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기간을 지속한다고 그러죠. 분명히 상품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기간이 달랐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야? 디파짓이라는 건 예치금이에요. 그래서 예약하기 위한 예치금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모두 2주 전에 예약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가요. 그 문제의 포인트는 분명히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 있어야 돼. 왜? all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조금 어렵게 내면 하나하나 포인트를 다 주면서 들어가고요. 쉬우면 정답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야 맞지. 왜? 이거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먼저 포인트를 잡았으면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정답의 힌트는 어디 있었어요? Deposits are due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예약할 때 예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치금은 예약할 때 내야 된다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78번. How, 어떻게 참가자들이 할인이죠. 그럼 포인트는 여러분? 할인의 포인트를 두는 거지. 그래서 할인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할인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get 여기 나오죠. up to 최대 몇 퍼센트? 15%. 투어 패키지에 대해서 함으로써 entering promotional code number. 그러니까 코드 넘버를 지금 입력함으로써 할인받는다는 얘기네. 할 때 어때요? 방을 예약할 때. 인이라는 건 우리나라 호텔 있죠. 호텔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텔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숙박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체란 말이 아니라 이제 숙박업소들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어쨌든 여기에 파트너 맺은 그런 숙박시설에서 예약할 때 코드 넘버 넣으면 할인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갔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예요? 라지 그룹이니까 단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프로모셔널 코드를 인용하라는 건 말 그대로 거기에 넣으란 얘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B구나라는 걸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C는 좀 아닌 거 알았겠고 Buy and stay at hotels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호텔에 머물면 된다는 말밖에 없는 거죠. 특정 파트너 업체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텔에서 머물기만 하면 돈을 할인해 준다는 얘기니까 얘가 답이 될 수는 없었던 형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답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조금만 어렵게 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쉽게 내려고 제가 이 부분을 앞쪽에 붙였어요. 근데 만약에 좀 어렵게 내면 이 부분을 어디에다가 이 뒤에다가 붙였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요거부터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실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거를 좀 조심히 좀 봐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안하는 거죠. 그렇죠? offer to do예요. offer to do 덩어리. 보내기로 뭘 보내겠다라고 제안하는가. 그죠? 누가 리 씨가 보낸다라는 걸 확인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도 괜찮았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지문을 봤어도 될 것 같아. 지금 보기가 짧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요. 다 작성한 신청서, 크레딧 카드 영수증, 그 다음에 최근 여행에 대한 리뷰, 그 다음에 업데이트 버전 브로셔 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정답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쵸. 아랫지문에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브로셔에서는 정답의 포인트가 나올 만큼 나왔어요. 이제 연계 외에는 없을 것 같고요. 이메일의 포인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내준다. 그러니까 요구하거나 하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찾았어야 되겠지. 근데 힌트는 바로 가버리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You can also contact me 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하면 질문 있으면 또는 See a copy of my credit card receipt. 그래서 여기 보면 크레딧 카드 영수증을 보내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의 포인트는 여기서 무난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선택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건 180번이에요. 그래서 how much 얼마냐 per person이에요. 1인당 얼마 내냐죠. 지금 투어에 대해서 얼마를 냈습니까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돈 냈다는 얘기를 하면 돈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냈다는 내용 찾고 지금 보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연계 문제 안 풀었죠. 이건 100% 연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냐면 여기서 지금 돈이 나오거든요. 돈 얘기가. 그죠? 오케이? 그래서 돈 얘기를 여러분이 이거 잘못 냈네요. 오케이? 여기 있었죠. 돈 얘기는. 오케이? 여기에서.
그래서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정답의 근거는 없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근데 이제 리 씨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근거를 찾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추가 설명이 될 만한 부분을 찾아야 돼. 돈 말고. 그래서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add this to be a company activity 해놓고 뭐라고 그래? 여기 영수증 보여준다고 하는 거지. 근데 뭐라고 그래? I paid for full tour cost를 다 지불했다고 그죠? With my credit card. 그 다음에 뭐야? As listed in your brochure. 그러니까 책자에 있는 거. 그러니까 네가 브로셔에 어때? 올려놓은 거, 말해놓은 것처럼 돈을 다 지불했다고 하죠. 그러면 지불을 했다라는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어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분명 위에 가면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몬트리올이 정답인 이유 포인트가 full advance payment required예요. 다른 것들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얘만 미리 다 돈을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돈을 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몬트리올이구나. 그럼 몬트리올은 얼마예요? 780분이구나. 그래서 큰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는 B번이 될 수 있었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연계 문제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찾아냈는지 꼭 좀.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한 번의 트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문제 패턴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삼중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중지문입니다. 보시면 제품에 대한 설명서하고 리뷰 두 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Happy Buy Food Cutter Mixer Machine이네요. 그래서 무슨 음식 자르는 기계인가 할 수 있었지만 아마 여러분이 이제 우리 블라인드 있죠? 아니면 믹서기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구나라는 건 알지만 문제는 이제 불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What is not suggested? A3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그쵸. 보기 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5년 동안 보증해 준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모델이라고 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믹서기들 중에서는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뭐야? 내구성이 좋아. 그 다음에 인기 있다고 해.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도입부에서 분명히 언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형태였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듀러빌이라고 한번 언급이 돼 있었죠. 듀러블 기억해 주시면 좋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셀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그때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보증 기간 있었죠. 그 부분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어때 포인트 쭉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쭉 판단할 수 없죠. 대신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들어가요. 대신 숫자를 쉽게 써주면 좋은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5라고 안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빠른 속도로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 하나씩 나왔었기 때문에 이미 정답은 판단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B가 될 수 있었던. 요거는 단순하게 추측으로 풀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187번은 동의어 문제인데 transparent. 이게 원래 투명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때 거래는 투명해야 된다 이런 말 하죠. 그때도 쓰는 단어가 transparent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체인지업을 바뀔 수 있는 obvious 명백한. 그죠? 명백한.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야 된다, 명백하게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obvious가 활용이 돼서 지금 단어가 나온 거고요. 컬러리스라는 건 색깔이 없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진짜 투명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색깔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solid는 견고한, 튼실한, 단단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투명하다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고 단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딱딱한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좀 튼실하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아마 보기에 같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요렇게만 동의어예요. 우리 문제 풀 때는 이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여기 중에서 알맞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раф 네 번째 줄이에요. 제품 설명서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네 번째 줄에서 찾는 거예요. 뭐 있어요? 리드가 뚜껑이거든요. 뚜껑이 뭐 하다고 그래요? 투명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뚜껑이 투명하니까 뭐야? 색깔이 없다는 얘기겠네. 그죠? 그리고 이제 혹시 이 단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단어를 모르는데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근거를 찾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근거가 없는데 you can also observe 관찰하잖아요. 전체 프로세스를 관찰할 수 있다. 그죠? 예. from 뭐로부터 transparent한 커버로부터. 그러니까 커버가 transparent 하니까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를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의 포인트는 쉽게 당연히 컬러리스가 될 수 있었던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커스터머 리뷰에 대해서 알맞는 거. 이제 그러면 이제 리뷰를 봐야 되겠네.
그럼 여러분 이제 보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 뭐야? 배송비가 어때? 뭐에 대해서 거리에 따라 다르다. 배송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은 뭐 한다예요? A3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딜라이트는 기쁘다거든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피바이는 이 회사는 뭘 제공한다? 고객 무료 블레이드. 칼날 있죠? 칼날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프로모션 때문에. 그 다음에 이동하기 쉽다. 이렇게 됐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기억을 해야지만 좀 쉽게 포인트가 보이겠죠. 근데 좀 쉽게 보였던 게 여러분 여기 보면 some reviewers said라고 하죠. 몇몇 리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봤어야 돼요. 그래서 미니볼을 사용할 때 그는 뭐야? 리키지라는 건 말 그대로 누수 새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라는 얘기. 물론 이제 자기는 뭐라 그래? 나는 그런 게 없었는데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의 포인트는 여기서 명백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B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마이클 창, 이 사람에 대해서 알맞는 거. 포인트 자체가 about 이하에 포인트는 믹서기가 아니라 이제 뭐야? 사람이에요. 그는 뭐예요? 뭐 이제 포인트 자꾸 들어가야죠. 무조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요리하는 거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2주 전에 주문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less than $400. 어때요? 400불 미만으로 돈을 지불했다고 그러죠. 프로세스 살 때. 그 다음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고. 포인트가 좀 기억하기가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답의 포인트는 이 사람이 쓴 어디에? 리뷰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리뷰가 뭐였는지 보면 커스터머 리뷰가 여기 있었고요. 오케이? 글을 쓴 사람이 마이클 창이었기 때문에 요거 받겠죠. 우리가 아까 이제 살짝 보면서 들어가긴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자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서는 알맞는 것 찾는 거죠. 틀린 것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었다. 근데 막상 읽어보면 요리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포인트 자체가 2주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돈 얘기 하나 나오고 우리가 지금 요까지 풀면서 연계 문제가 없었죠. 무조건 연계 문제가 한 문제에서는 두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연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면서 요거 놓치지 말았어야 돼. 자, 그러면 2주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이 2주란 말을 I needed 2 weeks to get. 받는 데까지 2주가 걸렸다는 말이지 이 사람이 2주 전에 샀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해석을 잘못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돈 얘기가 아까 있었는데 돈 얘기가 여기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 가격은 450불이고 그 다음에 멤버들은 380불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멤버인지 아니지만 확인이 되면 돈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even though I had membership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멤버십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얼마 냈다는 얘기예요. 380불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멤버십을 가지고 연계를 끄집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80불이라고 안 하고 레스댄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상관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서 여러분이 정답을 C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90번 문제인데 고객 서비스 팀에서 추천했어요. 왜 추천했냐? 뭐를? A5 프로세스를 창 씨에게 왜 추천했냐죠. 그러니까 창 씨가 뭔가 불만이 있었거나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확인을 했겠지만 어쨌든 읽어보면서 들어가면 훨씬 더 강력하다. 좀 더 포터블이라는 건 이동할 수 있다. 이동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싸다. 좀 더 컴팩트, 더 작다. 이 말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보시면서 앞에 거기에서 봤겠지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또한 이제 약간의 불만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모델이 너무 커. 카운터에다가 놓기에 좀 너무 커. 우리가 조리대 있잖아요. 조리대를 카운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커피 머신을 다른 쪽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컸어. 물건이 너무 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리뷰에서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A5가 훨씬 더 작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스트롱거하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게 근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연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계 쪽으로 묶어서 보면 당연히 작다가 포인트가 됐어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뭐였다? 여기서 D번이 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적중 특강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파트 7 있잖아요. 그 부분만 좀 지문을 몇 번 보시면서 지문을 좀 머릿속에 담으시고 문제 패턴 있죠. 연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생각해 주시고 그것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적중 특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